안녕하세요. 요즘 외출 힘드시죠? 음, 안심하고 돌아다니기 힘들어요. 식당이나 술집, 출입도 여의치가 않고, 사회생활 하시면서, 직장생활 하시면서 회식이나 아니면 일 마치고 직장 동료들하고 아니면 친구들 연락해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술 한잔씩 하시면서 회포도 풀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혹시 그렇다면 혼자 마시지 뭐 하시면서 집에서 혼술 내지는 홈술 하시는 횟수가 이전보다 많이 늘어나지 않으셨나요? 원래는 술이란 걸 마시면서 이제 어울리고 소통하고 사람들하고 어울리기 위해서 이렇게 마셨는데 단순히 취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이렇게 마시고 계시진 않으세요? 맞아요. 뭐 술은 취하려고 마시는 거지. 안 취하려면 그냥 맥물 마시든지 그냥 탄산수 마시지 술을 왜 마시겠어요? 근데 같이 어울리면서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리면서 같이 얼큰하게 취하고 같이 취한 상태에서 뭐 좋은 관계를 만들고 또 현재 좋은 관계에 있다면은 더 좋은 관계를 발전시키고 또 관계 개선을 하고 그런 음주문화는 굉장히 바람직해요. 그런데 혼술의 개념은 단순히 취하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키는 행위에 불과해요. 그게 자꾸 반복되면 더 위험한 게 처음에는 한 소주 한 반병 정도 이렇게 마시면 괜찮았었는데 내가 취하고자 하는 정도까지 이렇게 만족이 됐었는데 자꾸 마시다 보면 모자라요. 자꾸 마시다 보면 한 반병 마시던 술이 한 병으로 늘고 또 그걸로 더 모자라게 되고 뭐 주량이 또 따라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한 병 마시는 사람이 두 병으로 늘고 그 술을 전혀 못하던 사람들도 찔끔찔끔 마시다 보면 자꾸 늘어요. 몸에서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체가 술에 점점 적응이 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중독이에요. 중독으로 돼 가고 있는 상태예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첫 번째 이야기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반드시 노숙자나 성격 파탄자나 뭐 범죄자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이 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성격 파탄자나 범죄자들은 술을 안 마셔요. 술 마시고 어떻게 범죄를 저질러요? 그 자리에서 당장 잡히는데 비실비실하면서 어떻게 강도짓을 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 알코올 중독에 안 걸려요. 걸릴 수가 없죠. 아마 맨정신에 도망 다녀야 되는데 단지 일반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사고를 칠 가능성이 높다. 또 범죄자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또 술을 마시면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높을 가능성이 높다. 그 정도?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지 마세요. 그냥 나만 생각하세요. 내가 혹시 점점 술이 늘고 있지 않은지
혼술이 점점 편해지고 있지는 않은지, 술을 올려서 마시기 위해서는 외출 준비도 해야 되고, 약속도 잡아야 되겠고, 술 건수 만들어서 약속도 잡아야 되겠고, 외출 준비해야 되고, 약속 장소에 약속 시간에 맞춰서 나가야 되고, 나가기 위해서 또 꾸며야 되고, 또 술 마시면서 분위기 맞춰야 되고, 옆에 사람들도 챙기면서 이렇게 마셔야 되고, 또 어쩔 때는 또 원하지 않게 2차, 3차, 뭐 4차까지 막 새벽까지 막 달려야 되고, 그 취한 몸 이끌고 뭐 비싼 택시비 들여서 아니면 대리비 들여서 힘들게 막 집까지 돌아와야 되고, 그런 수고를 들을 수 있잖아요, 집에서 혼자 마시면. 그래서 자꾸 이제 혼술을 하다 보면 나중에 대인관계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요. 내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안 마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된다면 벌써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간혹 뭐 TV 예능 프로그램 같은 데서 뭐 유명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뭐 안주 이렇게 탁 만들어가지고 우아하게 혼술 이렇게 마시는 영상 같은 거 이렇게 가끔 저도 뭐 보는 적이 있는데, 현혹되지 마세요. 나는 연예인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 사람이에요. 그냥 무릎 툭 튀어나온 추리닝 입고 스리퍼 질질 끌고 후드티 이렇게 뒤집어쓰고 아니면 모자 딱 쓰고 편의점이나 마트 가가지고 봉지에 술 사와서 마시는 그냥 일반 사람이라고요. 샤방샤방하게 뭐 우아하게 그렇게 그렇지 않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뭐 천지에 뭐 술병이 있고 머리 아프고 아유 추우면서 내가 미쳤지 이러면서. 그런 영상들 내보내는 자체가 또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저는 현재 1인 가정이 늘고 많아지면서 그 시청률 높이기 위해서 그 미디어 장난질이에요. 그런데 현혹되지 마세요. 혼술 이제 소비량이 늘고, 또 술뿐만 아니죠. 그 배달 음식 그런 것도 이제 막 늘어나면서 그런 사이트라든지 그 마케팅 전략이에요. 그 낮에는 이제 그 주류 술 광고를 이제 못하게 하고 있으니까 저녁만 되면 이제 술 광고 이렇게 막 뭐 스포츠 경기 요즘 그마저도 많이 없지만 스포츠 이렇게 보고 있으면 탁 가서 이렇게 탁 마시고 이런 거 보면 괜히 술 생각 나가지고 배달 음식 시키게 되고. 술이 인체에 얼마나 해로운지 술을 만드는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술 때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병원에 가면 치료를 해주시는 그런 치료하는 사람들만큼 술을 만드는 사람들이 술이 우리 인체에 얼마나 해로운지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소주 도수도 예전에 독했던 소주
도수를 약하게 해서 한 병만 마시면 될 걸 순하게 만들어 가지고 두 병을 팔 수 있게 만들고, 그리고 소주량도 소주 잔 대비 다 이렇게 계산을 해 가지고 딱 막잔을 따르면 혼자 마시든 둘이 마시든 세 명 네 명이 마시든 막잔에 한 반잔 정도 딱 나오게, 술집에서 마실 때 와, 이모 여기 한 병 더요, 딱 그렇게 맞춰 계산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아주도 면밀하게. 술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많이 먹일 수 있을까만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현혹이 돼가지고 마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마실 때는 있어요. 저 같은 알코올 중독자들은 그것마저도 무시하고 살아야 되지만, 일반 사람들은 뭐 그럴 필요 없잖아요. 건전하게 즐길 수 있다면 즐겨야 되는데 그런 거에까지 현혹되지 말란 거예요. 그 사람들, 우리나라에 알코올 중독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알코올 중독자 수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뭐 정확하게 세보진 않았지만 통계 자료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약 7만 5천 명이에요. 밝혀진 것만. 실제로 병원에서 이렇게 저도 치료를 받고 교육을 받고 이렇게 보니까 그나마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버려지고 내팽개지고 그런 사람들까지 다 합치면 7만 5천 명, 적어도 몇 배는 돼요. 몇 배. 그 술 만드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한테 어떠한 보상이나 어떠한 다시 재활해서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10원짜리 한 장 안 써요. 왜? 그걸 그런 행위를 함과 동시에 내가 술을 만들어 팔고 있는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라는 시인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 술 만드는 사람들은 술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절대 구제의 손길을 안 내밀어요. 실제로 알코올 중독을 좋아요. 그래,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숫자만 7만 5천 명이에요. 우리나라에 7만 5천 명인데 그 가족들은요, 그 주위 사람들은요. 한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그 가정에 가장인 아빠가 알코올 중독이에요. 술 때문에 출근도 안 하고 매일 술만 퍼마시고 집에서 오리야 끼리야 하고, 엄마가 가장 노릇을 해야 돼요. 식구들 먹여 살려야 돼요. 큰딸이 엄마 노릇을 해야 되고, 가정 자체가 엉망이에요. 엉망.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 한 명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또 몇 명이, 플러스 알파가 몇 명이에요. 알코올 그런 식으로 혼자 술 마시고 그렇게 혼자 이렇게 막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혼자 술 마시고 그렇게 알코올 중독이 되고 내 몸과 마음이 망가져봤자 어느 누구도 보상 안 해줘요. 아직 우리나라 사람들 대다수의 인식 자체가 알코올 중독자이라면 거부 반응부터 먼저 일어나기 때문에 저 사람 환자니까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보다
번쩍배쩍을 해요. 거기서 다시 딛고 일어서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면은 아우, 술 마실 생각 안 드실걸요. 그 아유, 근데도 술 만드는 회사에서는 광고비, 광고 모델한테 수십억씩, 수백억씩 막 1년에 그렇게 막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불쌍한 서민들은 그냥 싸다는 이유로 지금 당장 나와가지고 24시간 구할 수 있잖아요. 술은 24시간 가게를 하니까 열어놓고 문고리만 잡아 열고 손만 뻗으면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들도 그냥 지금 이렇게 뭐 편하게 지금 술 얘기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해서 절대 편한 거 아니에요. 알코올 중독자가 술 얘기할 때마다 이 영상 하나하나 찍을 때마다 물론 그냥 찍는 거 아니고 조금 준비를 해요. 약간의 대본도 만들고 한 그 과정에서 술 생각이 반짝반짝 이렇게 나요. 날 때마다 충동이 막 올라와요. 물론 시간이 좀 지나면서 그게 이제 잦아들고 이런 영상까지 찍을 수 있고 편하게 할 수 있지만 심하게 알코올 중독을 막 겪고 있을 때는 그 욕구가 술에 대한 그 충동이 어느 정도냐면 사막 한가운데서 뚜껑이 열리지 않는 물병을 손에 쥐고 있는 거하고 비슷해요. 이 뚜껑을 어떻게 까야 되는데 진짜 막 타는 듯한 갈증 막 내리쬐는 이 대학교 아래 뜨거운 모래밭 위에 맨발로 서 있는데 물을 마셔야겠는데 뚜껑이 안 열리는 그 물병을 쥐고 있는 그 상태랑 똑같아요. 혼술하고 계신 분들 지금 그 길로 가고 계신 줄도 몰라요. 그 어느 누구도 보상 안 해줘요. 다시 딛고 일어서는데 혼자 해야 돼요. 도와주는 사람들은 물론 많아요. 아주 많아요. 하지만 결국은 혼자 해야 돼요. 선택을 혼자 해야 되고 결정을 혼자 해야 되고 마무리도 혼자 해야 되고 그게 쉽겠어요. 지금 술잔을 내려놓는 게 쉽겠어요. 지금 여러 가지로 뭐 어려운 시기란 걸 잘 압니다. 그래도 혼술 뭐 혼자서 정성맞게 술 마시는 것보다는 건전한 인간관계 만들어 나가시는데 조금 더 노력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고, 차라리 뭐 건전한 놀이문화 뭐 그런 거 참 우리나라 나이든 어른들이 뭐 하고 놀 게 참 없긴 없어요. 그렇게 많이 없긴 없어요. 근데 찾아보면 또 많아요. 운동을 하시든지 뭐 악기를 하나 배워보시든지 기타 있죠. 또 조만간에 또 음악 노래 한 곡 뭐 잘 하진 못하지만 또 한 곡도 올릴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건전하게 밖으로 혼자 이렇게 움츠려가지고 혼자 술 마시고 자꾸 은둔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 마지막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뭐가 좀 어색하네요. 아무튼
혼술은 위험하다. 여러분, 중독으로 이렇게 가면은 정말 지옥이다. 근데 그 지옥에서 고통받고 싶지 않으면 지금 당장 내 술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 그 본인이 잘 알아요. 잘 알아요. 내가 술 문제가 어느 정도인지 잘 알아요. 아시는 만큼 대처를 하세요. 지금 그냥 술 충동에 따라 움직이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또 뵐게요.